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들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평생 삶의 전 궤적을 통해서 공정사회의 실현, 그리고 상식과 통념이 통용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홀로 묵묵히 큰 걸음으로 한 길을 찾아 걸어오신 강지원 변호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책을 한 권 엮어내셨는데요. 구도자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엮어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강지원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그리고 식견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저는 강지원 변호사라고 이제 부르시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없앤 것은 10년도 넘었고요.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책을 저도 이제 설레임과 떨림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참여한 저자분들 여러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 강지원 변호사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과 가치관에 비추어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 상통하는 부분을 모은 게 이 책이 된 것 같아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엮어서 내시게 된 어떤 동기와 계기가 있나요? 그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글쎄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사회운동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그동안에 함께 해온 여러 그 사회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고 하니? 아니 저분들은 왜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또 심지어는 저분들 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운동을 하거나 여성 운동을 하거나 무슨 정책 운동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들 개성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목표를 세우는 방향도 다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일을 할까? 큰 돈이 생기거나, 누가 무슨 큰 보상을 주거나 그런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자신들이 해오신 일들에 관해서 한번 글을 좀 써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관여했던 잘 아시던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까 28분을 글을 써주셨고, 사실 몇 분이 더 써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편집상의 문제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책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도라는 게 과연 뭘까? 무슨 종교적인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떤 구도자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그 활동하는 이들을 이렇게 쭉 했었던 그 소감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분들이 혹시나 그런 그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저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제목으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본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 써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하신 활동이나 행적에 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지원 변호사 아니면 강지원 사회운동가 예. 두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그 직함이나 직책이 있어서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변호사라는 호칭이 좀 익숙해서 변호사님 이렇게 예, 뭐 부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르는데 이 책 제목을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의 행복이 1부고 예. 2부는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성공, 또 3부 장애 성피해 빈곤을 위한 봉사, 4부 공동체의 사랑과 정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그 강주원 변호사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안목과 식견이 이 책에 다 간접적으로 다른 화자를 통해서지만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모순과 부조리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구도라고 하면 어떤 도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로 저희가 호칭을 붙인다면 그렇죠. 예. 그 도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삶의 세상살이의 목표를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시면 안 아니 그래도 이 안에 다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외침을 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뭐 독재나 탄압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좀 민주화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때마다 시대적인 과제들이 생겨나죠.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건데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건 무슨 뭐 이제 국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그 내면에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편안하게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요소들,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 또는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요인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 내면서 저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상처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외침을 받았어요. 그럼 일제 침략을 받았었어요.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또 우리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또 가난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었고요. 또 독재 탄압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외형적인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는 이 상처를 벗어나야만이 정말 좀 행복하고 또 이제 좋은 삶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신적집 박사님 좋아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미러클 라이프가 된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서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책을 엮으면서 그 글 써주신 분들을 면면을 이렇게 보면 모두가 어떤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 어루만지고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래서 좀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비춰졌어요. 본인들이 꼭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각에서 보여졌어요. 그게 이제 평소에 일관되게 지향해온 강주원 변호사만의 일관된 관점일 수도 있죠, 그게. 네, 뭐 예, 저희 예.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강주원 변호사, 강주원 사회운동가 뭐 어떤 호칭으로 불리든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출세가들을 달려온 분이거든요. 누가요? 저요? 예. 아니요. 아니 통념으로 볼 때 사회 통념으로 보면 고시 이관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되셨죠. 예. 또 사법고시는 수석으로 합격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럼요. 혹시나 그렇게 볼 정말 수도 누구보다도 있을지 모르죠. 앞서서 롤모델에 가까운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변호사를 지금 활동을 안 하신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십니다. 변호사로 부르기가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러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예.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요새 말하는 스카이 대학 예, 출신에다가 뭐 고시도 합격하고 어쩌고 검사 노릇도 하고 변호사 노릇도 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잘 먹고 잘 사는 축에 속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과연 행복했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 오히려 저는 그런 저의 젊었을 때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뭐 사회적인 평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매몰돼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출세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다들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나는 글을 잘 쓰다든가 다 달란트가 있거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 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막 쫓아가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라고 하면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내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저는 요즘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들어서 좀 철이 좀 들으려고 한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우고 변호사를 해봤는데 변호사 한 10년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때려쳐버리고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혈안이 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들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 사회운동 하는데라고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일하고 하는 쪽을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게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행복하죠.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을 우리 사랑하는 이제 젊은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권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젊은 시절과 같이 살지 마세요. 오히려 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뭐 know yourself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잘 알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부터 아주 철학적인 명제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렵죠.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겁니다. 우선 내 자신이 뭘 잘하는지 어디에 달란트가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통속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강지원 변호사도 유명 인사시지만 그 부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또 유명 인사시다 보니까 저보다는 훨씬 유명해요. 예, 이런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가끔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생겨요. 가정 내 가사노동이라고 할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과연 민주적으로 하시는 건가? 뭐 성평등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남성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니까. 예.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요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전 대법관의 경우도 그때 사법시험 합격하면 신문에 예. 인터뷰 기사가 나고 막 여성 합격자 나왔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요즘 뭐 그런 게 일체 없지 않습니까? 몇천 명, 1,000명씩 뭐 몇백 명씩이나. 그냥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죠. 여성은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착실하게 밥 해다 주고 빨래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시험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이제 밖에서 남자들끼리 만나다가 뭐 양말을 아내가 챙겨주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딴 나라 얘기 못해요. 왜냐면 같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각자가 옷 입고 챙기기 바빠요. 죄송한데 와이셔츠 다려보고 뭐 이런 것도 직접 하셨나요? 와이셔츠 다리는 것도 이제 가끔은 해봤죠. 제가 직접 못 해봐도. 그냥 그런 이제 제가 할 줄 모르는 거는 못하지만 뭐 아침 식사며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저는 뭐 아침 같은 거 거의 다 제가 특히 요새 와서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뭐 제가 거의 하다시피 하고요. 해서 같이 식탁에 차려주면 드시고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생소하셨었구만요. 처음에 몰랐어요. 예. 방법을 몰랐어요. 예. 제가 뭐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살았으니까
보시잖아요. 예. 그럼 눈치도 보여요. 그럼 눈치 보이죠. 예, 예.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넘겨가면서 아주 연습을 많이 했죠. 시범적인 뭐 이제 저는 그런 삶 자체가 일반인 동년배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색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많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국민 대다수의 통념에 비추어서 또 질문 좀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제 되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의 상징 중에 하나가 좋은 집하고 자동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인서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탈서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동차가 없으셔서 대중교통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쁘신데도.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참 이 예. 문제도 이제 아내하고 합의가 되지 안 되면 어려운 예. 일이죠. 예.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제안을 했을 때 받아주고 뭐 공감을 해 줬어요. 도대체가 저는 이 자동차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뒤늦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나이 60될 때까지는 다 뭐 기사 달린 차 타고 다니고 그랬죠. 왜냐하면 뭐 변호사니까 뭐 기사도 있고.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과연 이게 잘 사는 건가?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출퇴근을 자주 이제 차를 하루 종일 많이 이용을 해야 할 사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차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짐을 나른다거나 이동이 뭐 많다든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저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퇴근할 때만 또 타고 나가고 이런 차들이 자꾸 모이니까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 많은 서울 인구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 우리부터 차 없앱시다. 저도 없애고 아내도 없애버리고. 어느 날 전격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급하면 택시 타고 이제 그렇게 다니고 싶어서 10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우선 뭐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건강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1시간 동안 차에다만 몰두해야 되잖아요. 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급해서 택시를 집어탔다고 친다면 그 안에 무슨 뭐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뭐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걸 본다면 역시 이제 차 같은 건 뭐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차 같은 뭐 주말에 뭐 이동할 때나 뭐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고 출퇴근하는 것만으로 사용하는 차는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는 집도 이 서울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나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디 경기도의 한 곳에서 잠을 자봤는데 이 산 밑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너무 공기가 좋아요. 예.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영 다른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덕덕 전세를 얻어가지고 가서 살아봤죠.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눌러 산 것도 벌써 10년 됐네요. 예. 지금은 집은 자가로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를 돌리고, 예. 아이고 뭐 딴 데 갈 게 뭐 있냐 이렇게 소박한 집. 근데 뭐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라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큰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그냥 편승해서 거역하지 않고 가는 거 이것을 뭐 순리다 뭐 이렇게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모습 집에서 일찍부터 이제 가사노동 조리나 뭐 세탁 같은 것도 하시고 차도 없애고 이렇게 볼 때 이제 주변에 교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차도 있고 인서울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서는 이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내가 또 그동안 벌어다 준 게 얼마인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느냐 뭐 아주 죄송한 표현인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소신껏 활동한다는 것이 자칫 다른 분들로부터 저 뭐 돈키호테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조금 들어본 게 아니고 뭐 돈키호테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이제 젊은이들은
정말이지 가사 분담 안 해가지고는 남자들 쫓겨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여성 뭐 청소년 운동, 여성 운동 여러 가지 이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확신도 갖게 되고 예. 제 자신이 이제 뭐 좀 해보면 정말 이렇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요즘은 지지해 주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나 뭐 사회활동에서도 이제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고 하는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탐색 질문 비슷한 건 이제 마무리하고 이 책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세상을 왜 바꿔야 되는지 뭐 그 말씀부터 좀 한번 해주시고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뭐 세상이 꼭 뭐 좋다면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세상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많은 뭐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론이라고 표현하는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 인류가 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문명은 수직 문명이었다. 예. 수직 문명이었다.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이실 겁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뭐 이런 거. 이 수직은 짝대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긋기 때문에 예. 항상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예. 이거는 돈이 많다 적다. 예. 학벌이 좋다 나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예. 이런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계급이 높다 낮다 예. 있는가 하면 또 주먹이 세다 약하다. 예. 주먹질하는 거 그것도 위아래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미모. 예, 그렇죠. 미모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모든 것이 있다. 상하관계나 그런 식의 우열로 표현되죠. 예. 모든 것을 우열로 평가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예. 그게 우리 과거의 문명이었다. 예.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열주의 뭐 이런 거. 항상 거기 이제 위아래가 있습니까? 예. 서열이 생기게 되고 예. 또 위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 약육 강식과 그다음에 승자 독식의 예. 그런 세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먹세기로 생각해 보세요. 예. 주먹 센 놈이 또 더 센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 문제가 되느냐? 가진 자와 같지 아니한 자, 주먹이 센 자와 세지 아니한 자가 항상 대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양산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 쪽에서는요, 난 잘났어, 난 너보다 힘이 세, 주먹이 세, 이런 식의 사고를 갖습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서럽죠. 그런데 또 밑에 사람들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한 또 싸움 먹질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너무나 우리 사회가 수직적이었다. 인류 문명이 수직적이다. 과거 종교 사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서구에서 한 걸 보세요. 뭐 교황청 짓는다고 면죄부도 팔아먹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뭐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마녀사냥식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가 과거에 정치 권력과 결합해가지고 정말 이 수직적인 그런 아주 활동들을 보여왔다. 이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이 뭐냐? 그건 수평 문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수평은 평편하니까 위아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 이런 수평 문명이 있을 수 있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소유와 무소유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비해서. 소유. 그건 너무나 이욕이, 탐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소유로 가자. 불교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고 과거에 이제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완전한 무소유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정도의 문제죠.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살아야 됩니까? 하루 세끼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정도의 문제죠. 예. 따라서 소유와 무소유가 조화를 이룬다면 그럼 뭐가 될까? 그것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명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용어를 붙인다면 소유와 무소유가 조화를 이룬다면 저는 최적의 소유, 가장 적당한 소유, 또 절제된 소유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권력도 돈도 인기도 주먹도 미모도 적절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탐욕에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 뭐 이런 말씀들을 선인들이 많이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 지금 연세가 70이 고희를 넘기신 걸로 넘었죠? 제가 그러셨죠. 네. 그 이 책이 그런 그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희망을 생산할 수 있죠.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무엇을 바꿔야 할 거냐에 관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시각의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득이 너무 편중돼 있다고 한다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소득 얘기도 돈 얘기입니다. 결국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깊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돈으로 인한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글을 써주신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주 좋은 시각으로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저는 싶습니다. 이제 여기 모이신 저자분들이 25분인가요? 28분. 28분이네요. 예, 28분에 또 그 같이 엮어주신 분도 또 한 분 계시고. 29분이 되죠. 예, 29. 보니까 좀 30분이 이제 이 책에 그 참여했는데 저는 좀 이분들은 무시하고 가볍게 봐서가 아니고 이분들의 생각이 그 평소에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명 플러스 29명의 강지원의 분신들이 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론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정말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곡물을 먹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놀이터 워킹을 하자. 또 여성 문제, 성폭력 문제, 성매매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언제 알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한 걸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 맞아. 저 말들이 맞아. 라고 이제 제가 오히려 눈을 많이 떴죠.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보면 지금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예, 스토리 헌터로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PD인가요? 이분이? 네. 예. 그런 분 한 분 있죠. 예, 작가, 그분이 작가. 예, 작가입니까? 작가가 이제 강지원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 그분들이 평소에 소통이 안 돼서 감정이 악화된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 지금 뭐 양자가 파양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양쪽을 다 접근해서 지금은 그분들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도 계속 중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생긴 거예요. 예. 양부모와 자녀 이렇게 싸움이 걸리고 서로 감정이 너무 센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표현하지만 서로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예. 자식은 양아버지로부터 양아버지는 자식이 저럴 수 있어 예. 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겠죠.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착안한 점은 저 상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노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갈등 자체도 중요하지만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풀리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싸움박질 잘하기로 유명한데 저 사람들도 가슴 속에 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풀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면 훨씬 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이제 중간에 이걸 또 뭐 조금 얘기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겠는데 여기서 많은
사업에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때로는 대표로서, 예, 때로는 후원자로서. 근데 돈도 거금을 내셨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예. 이분들이 회고를 하면서 쓰셨는데 예. 그 제가 몰랐던 것도 막 그냥 이 쓰신 사무실 있어요. 내준 것은 뭐 기본이고 뭐 돈을 뭐 거금을 이렇게 쾌척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재미있는 경우는요. 이제 프로메자단의 그 백경아 이 사람 분은 저랑 같이 어떤 여성단체 후원 행사에 참여를 했대요. 예. 기억나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아마 기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냈나 보죠. 그 자기한테 제가 2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예.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근데 그 지금까지도 안 갚았대요. 저는 기억도 못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글에다 그렇게 딱 써놓으니까 예. 와 정말 이게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런데 알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아니, 뭐 거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명분 있는 사업이 그런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 요즘은 물신 숭배 시대라고도 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화폐 만능주의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명분이 있다고 해서지만 이제 가장 큰 명분을 위해서 돈을 쓰신 건 매니페스토 운동 때문에 그때 돈 진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얼마 쓰셨어요? 아이고 그 뭐 많이 쓰셨을 것 다 같아요. 계산도 못 해봤고요. 죄송한데 집에서 혹시 나가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그런데 이제 돈에 관한 것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 수직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해요. 예.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빠져 있는데 앞에 표현을 인용을 한다면 돈도 최적의 소유, 적당한 돈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전혀 안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도 오히려 재앙일 수가 있다. 그럼 최적의 소유가 어느 정도냐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도 아직은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는 쓰는 것이 좀 자기 뭐 생계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최적의 돈, 최적의 소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여기 이제 일반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박물관 만드는 때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그때 EBS TV인가 그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초청이 돼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박물관주에요 돈 좀 내주세요 그랬대요. 제가 이제 주머니 땡을 떨어뜨렸던 거 봐. 그런데 이제 그건 여보 제가 그때 막 그만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겠죠. 뭐 생계가 위협할 정도라면 이제 뭐 다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뭐 쓰고 싶어도 많이 못 쓰지만 필요한데 쓰는 거 그게 가장 적절한 소비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유를 둬서 돈 버는 걸 마구 권장하는 자본주의가 되면 탐욕 자본주의가 됩니다. 예. 돈 많은 사람만 좋고 없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 불평등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죠. 심해지죠. 근데 반면에 그걸 다 골고루 나누자라고 하면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최적의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적절하게 갖고 나머지는 다른 분이 쓰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최부자가 나는 1만 석까지만 벌겠다. 예. 그 이상의 것은 벌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2만 석, 3만 석도 벌 수 있어요. 다 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1만 석까지만 벌겠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벌어먹고 사시도록 남겨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뭐 흉년에는 땅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거죠. 몇 가지. 흉년에 뭐 싸게 나온 거니까 예, 그 파는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오히려 구휼미를 베풀고 뭐 창고를 열어놓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까치가 먹을 까치밥. 감을 딸 때 예, 예. 까치가 먹을
정도는 환경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예. 남겨두자는 겁니다. 예. 뭐 까치가 먹을 거 내 거니까 다 까치 못 먹게 하고 내가 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까치 먹을 것도 남겨두자는 거죠. 그게 가진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의 자세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최적의 소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기준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 그때 대선 출마 후보 출마하실 저도 선거 사무실 가서 예, 예. 그 줄 서가지고 밥도 저 먹고 왔는데 인터뷰도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분이 도대체 왜 대선 후보에 나오신 건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 아니고, 거예요. 아마 그 당연하죠. 표가 많이 안 나오셨을 네, 테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신념과 그 소신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한 거다. 이럴 때 이제 저 혼자 좀 사나이답다, 좀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그러셨어요? 신념과 소신을 위해서. 고맙죠. 예.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 돈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남자, 이 시대의 돈키호테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을 하찮게 생각은 아니고 물론 아니지만 자기 신념과 소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예.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돈키호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담처럼 집에서 그 뭐라고 혼나진 않으셨냐 뭐 이런 말씀 여쭤봤죠. 그 당시에 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사표 내셨죠? 아마 사표를 떼고 또 공무원이니까. 장관 자리도 뺏겨버리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익인데 그걸 집어 던진다는 게 버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그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신 겁니까? 제가 저 사회운동을 해온 사람이니까.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사회운동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고시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 합격하고 했던 사람인데 검찰청에 있을 때 그 비행 청소년을 만나면서 예. 제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세상들을 알게 되고요. 특히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뭘까? 그리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과 더 함께 같이 사는 세상, 공생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관해서 좀 궁리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여성 문제니 무슨 저 장애인 문제니 처음부터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년 연구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한 절반은 여성이잖아요. 예. 그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하고 다른 어떤 엄청난 고통이나 피해를 입잖아요. 예. 그럼 그 여성 청소년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성폭력 문제 운동이라든가 뭐 성매매 방지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데도 불려다니고 이제 공감을 하고 운동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청소년들도 장애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신이 조금씩 배워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사회운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다가 하다 보니 돈에 대한 같은 거 무슨 뭐 출세욕이라든가 무슨 벼슬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속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구도자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본받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이게 책을 이렇게 보니까 돈 되는 일은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무한 헌신, 무한 봉사를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이더구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제가 이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시겠구나. 그 노르딕 워킹 운동인가요? 그거 하고 이제 통곡물 운동 뭐 이런 거 그것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제가 60이 넘어서 65이 넘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데 제가 보다 10년 전에 20년 전에만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가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통곡물 우선 이제 통곡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통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쌀의 경우에 현미, 흑미, 홍미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예. 보리의 경우는 통보리, 예. 밀의 경우는 통밀. 뭐 그리고 이제 귀리 같은 것은 도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도정해서 깎아 내버린 부분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과 뭐 파이토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고 장 청소를 해주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다 깎아 내버린 흰 쌀밥, 흰 밀가루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놓고 밥 식탁을 바꿔놓고 봤더니 1년 동안에 물이 13kg가 쫙 빠졌습니다. 예. 그는 한 달에 1kg씩 쫙 빠지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딱 13kg 빠진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만한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체중이 필요하다. 예. 그게 전물주가 아시나 봐요. 예. 그래서 야 무릎을 딱 쳤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밥상을 바꿔야 한다. 예. 이 노르딕 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웬만하면 건강 얘기가 나오면 운동하라고 공고를 하는데 운동도 요령이 있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온 몸무게가 두 발에 걸립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걸으면요 무릎에 손상이 갑니다. 예. 근데 이 노르딕 워킹은 네 발 양쪽에 스틱을 하나씩 들고 두 스틱을 들고 네 발로 걷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아주 이 스키 선수들이 처음에 여름철에 눈이 없을 때 운동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운동인데 이게 아주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이건 전신을 사용하는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것도 운동도 지나치게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내 활성산소가 쌓였다는 게 느껴진다면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이런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제가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신일여라는 겁니다. 예. 몸과 마음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면 제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아주 창의력도 많아지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노인들은 치매도 예방되고 청소년들은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착해집니다. 제가요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특히 먹는 것에 관한 변화를 가져온 이후에 성질이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성격도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낄 정도에 참을성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맨날 대꾸하던 말들도 좀 참게 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몸이 건강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생기고 요즘 메모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명상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불교에서 뭐 참선을 한다든가 뭐 묵상, 참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하죠. 기독교에서는 뭐 묵상 기도를 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그만큼 몸도 좋아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잘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에 제목을 몸과 마음의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고 몸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 활동 이런 얘기를 집어넣고 했죠. 결국 또 우리 세상살이는 무수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행간을 읽는다고 할까 제가 뭐 그 이면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그 변호사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여기 담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관계, 사회적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발간할 때 한 1년 정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사회활동에 관해서 운동에 관해서 소개하는 회고는 글들을 써주세요 해서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여한 일이 되고 제가 청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뭐 이사장을 시킨 경우도 있고 총재를 시킨 경우도 있고 뭐 상임대표를 시키고 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쓰다가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욕을 쓰겠습니까? 뭐 못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뭐 좋은 표현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걸 보고도 너무너무 망설였습니다. 그러셨구나. 편집하는 저 김기태 교수하고도 아니 이거 도저히 책 못 내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럼 하여튼 뭐 저작권은 그분들한테 있으니까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날 때 저희 자세가 제가 모르던 일들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중스럽죠. 그리고 왜 저희가 저런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독 예방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분들은 왜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저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고맙죠. 배우게 된 게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이거 좀 맡아라 저거 좀 맡으면 시키면 이제 할 수 없이 하기도 하고. 연극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배우로도 깜짝 출연도 하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뭐 예를 효 문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뭐 제가 갈 수 있는 일은 뭐 같이 즐겁게 했죠. 뭐. 이게 즐겁게 한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향점이라고 뭔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지향점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좀 깨닫게 돼요. 그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저 뭐 출세, 돈, 권력 뭐 이런 또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거, 남 앞에서 폼 재는 거, 심지어는 뭐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난 체하고 건방 떨고 하는 것들이 더 우러러 보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삶에 무슨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하라고 하는 미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타고난 달란트가 다르다. 그 달란트를 발견을 해서 그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잘 마음껏 발휘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표가 아닐까.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몰랐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불교에서는 뭐 전생의 업이나 업보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설명을 어찌했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무슨 사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다 제껴놓고 돈이며 권력이며 이런 거 추구하다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했다는 사람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게다가 자살한 사람, 총 맞아 죽은 사람, 쫓겨나서 죽은 사람, 대통령 1, 2년 하다가 쫓겨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도소 들락거리고 맨날 국민들 지탄 받고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삶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철이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아직도 철이 덜 들었으니까 철이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의 득세니 해서 어느 때보다도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은 확실하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새로운 가치관도 저희가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될 테고 또 그것이 확산돼서 공유해야 될 테고 이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게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새로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좋으신 말씀이세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물량적인 것, 유형적인 것, 이런 수직 문명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수평 문명의 어떤 가치를 도입을 해서 조화 시대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무엇일까? 저 이런 질문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해 버리면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공의만 무너져 버리면 너무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를 강조하신가 하면 율법도 강조하십니다. 공자님도요. 인의 예지할 때 인의라고 합니다. 인은 사랑입니다. 어질이 사랑이고 의, 정의할 때 의지는 옳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무형의 가치가 아닌가. 우리가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정말 우리 무형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과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정의를 지향하는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강지원 사회운동가와 함께 강지원 사회운동가가 엮은 구도자 마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아직 못 나눴습니다만 변증만 올렸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돈키호테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울림과 헤아림과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